안녕하세요. 해시진바입니다. 오늘은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. 지금 유학 중이시거나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미국에서 정착하실 때 집을 구해야 될 시기가 오실 텐데 그때 이 정도만 알아두면 집을 구하실 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는 집을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집, 원하는 지역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사시고, 그래도 애들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면 뭐 프라이빗을 보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집이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사고자 하는 집이 있는 지역에, 그 네이버후드에 가장 비싼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그 집이 뭐 다른 좋은 집이 있어서 이사를 하고자 하실 때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, 그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의,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의 affordability 자체가 충분치 않으면 집을 구매할 구매자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파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실 그런 집들은 그 지역의 집값을 받쳐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집들이긴 하지만, 나중에 리세일을 할 때는 판매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은 직장을 잡으시고 1, 2년, 늦으면 3년 내에 이제 집을 구하시게 될 텐데요. 이제 집을 구하실 때는 다운 페이먼트가 중요하죠. 그래서 competitive rate를 받기 위해서는, 좋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%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한데, 물론 뭐 직장에 연계된 그런 은행이 있어서 뭐 그 은행이 preferred bank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5% 다운 페이먼트 갖고도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좋은 이자율도 받을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20% 정도는 돼야 이자율을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충분히 모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은행에 따라서는 캐시 리저브드 6개월 내지 1년까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캐시 리저브까지 포함을 하면 꽤 많은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늦으면 3년 내에는 뭐 그 정도는 모아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을 잡으시고 1, 2년 내에 돈을 바짝 모으시는 게 중요한데요. 지금 당장 H1B가 아니시고 OPT라고 하시면, 뭐 그러니까 H1B가 아니고 영주권이 아니시고 이제 OPT로 지금 살고 계시다면 지금 세금을 거의 안 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. 그 얘가 제 지인분 중에 애 둘 있는데, 애들 둘 퍼블릭 보내시고, 그러니까 학비는 안 들죠. 이제 다른 추가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똑똑한 분이고 마스터 디그리도 있고, 그래서 그런 자기가 직접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이었는데, 그렇게 돈을 타이트하게 모으셔서 1년에 8만 불까지 모으시는 걸 봤습니다. 그럼 2년이면 16만 불이죠.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집을, 그것도 큰 집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가 나옵니다. 물론 샌프란시스코는 어렵겠지만 그런 비싼 도시들을 빼고는 웬만해서는 한 2, 3년 내, 그리고 OPT 기간 내에 충분하게 다운 페이먼트에 준하는 그런 돈을 충분히 모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때는 좀 타이트하게 생활을 하셔서 돈을 모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살고자 하시는 그 지역의 마이그레이션 패턴이나 트렌드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직접 구글링을 하셔도 되는데, 브로커한테 그런 정보를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. 왜냐면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브로커들이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에, 아니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. 이때 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고민을 해 보셔야겠지만, 만약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트렌드가 보인다, 그런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집을 사시는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런데 이제 net in migration 자체가 굉장히 높다, 그렇게 되면은 이제 appreciation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집을 빨리 구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뭐 환경을 생각하는 지역이라서,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면 어프리시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빨리 구해서 사시는 게 나중에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실질적인 예를 한번 알려드리자면, 저희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특정 5년 정도가,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시기가 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
얻은 그런 캐피털 게인을 가지고 집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net immigration rate이 굉장히 높았었고요. 그리고 여기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엄청 빠르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appreciation rate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.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이것도 학군을 무시 못하는데요. 집을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. 당연히 학군이 좋은 곳에 집값이 훨씬 비쌉니다. 근데 여기서 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 학군 좋은 곳은 아시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좀 꺼려주시는 분들은 프라이빗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. 그거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고요.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퍼블릭에 보내는 가족들은 집값에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학군에 따라서 이사를 자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고요.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제 뷰가 좋은 집들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여유가 되신다면 뷰가 좋은 집을 사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. 물론 그런 집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이사를 하게 되면 그런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설거지 같은 그런 가사 노동을 할 때 밖에 경치가 좋으면 힘든 걸 덜 느낄 수도 있고요. 실적으로 그런 경험담도 들었었고요. 그리고 커피나 차를 한 잔을 할 때 그런 경치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마시게 되면 기분도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물론 돈이 여유가 된다면요.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단 넓이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계단이 꽤 넓은 편인데요. 이사할 때 굉장히 수월했습니다. 나중에 뭐 집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계단이 정말 협소해서 이사를 하는데 정말 고생을 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실 수 있고요. 살면서도 계단 자체가 되게 좁으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이제 고르러 다니실 때 여러 곳을 다니실 텐데 그 계단 사이즈를 잘 비교를 해보시고 웬만하면 계단 자체가 충분한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모로 이사를 할 때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. 일곱 번째는 아일랜드는 큰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저희도 이 집을 살 때 아일랜드가 정말 큰 게 널찍한 게 정말 여유가 느껴져서 샀는데 솔직히 저희 집의 아일랜드는 너무 큰 편이긴 하고요. 그래도 아일랜드가 크면 부엌일을 할 때 답답한 게 없어서 정말 좋고요. 둘이 동시에 부엌일을 하더라도 서로 피지컬리 그러니까 몸끼리 부딪히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다면 언덕이 가파른 곳에 위치한 집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나중에 잘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저희 네이버후드에도 그런 집들이 좀 있는데요. 굉장히 가파른 데 위치한 그런 집들은 결국에는 집을 파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파른 곳에 위치한 집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도로나 도로 코너, 특히나 도로 코너 그런 데 위치한 집들은 소음에 너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집을 구하면서 얻었던 정보나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미국에서 정착을 하시고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집을 살 때 괜찮은 집을 구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원하는 집을 잘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너무 가까워. 민사